시애틀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외국인 여성이 기숙사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는데요. 방 안에는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들이 가득하며 화장실조차 휴지들이 굴러다니며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브리라고 해요. 살고 있는 집과 대학교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이 가능한 학생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나 아파트에서 생활하곤 하죠. 기숙사는 1인실부터 최대 5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방의 구조를 하고 있지만 1인 룸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방을 사용합니다. 부유한 집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근처 아파트나 원룸을 구해서 생활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굳이 기숙사를 놔두고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 역시 기숙사를 택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만난 룸메이트 때문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최악의 룸메이트부터 최고의 룸메이트까지 만날 수 있었거든요. 기숙사를 선택하게 된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 말고도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아 학교 수업과 동아리, 클럽 활동을 걸어서 갈 수 있죠. 그렇기에 대중교통 비용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행사와 이벤트 참여 또한 더 쉬운데요. 대개 기숙사의 조교와 스태프들이 학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곤 하죠. 기숙사도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각종 청구서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며 안전과 보안도 확실하죠.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요. 특히 룸메이트가 다른 나라의 사람일 경우에는 문화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친구들에게 대부분은 말하지 않았는데요. 기숙사에 들어오고부터 최악의 경험부터 놀라운 경험까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입학해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2인실로 기숙사를 잡아 방을 같이 사용하는 룸메이트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평소 깨끗한 편이었던 저는 방에 들어가자 방 안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화장실은 언제 청소한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어요. 수많은 머리카락들과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죠.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린 건지 소변과 비슷한 색으로 보였고 휴지들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 안 곳곳에 굴러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잠시 후 룸메이트로 보이는 한 동양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더니 인사를 건네고 제 자리를 말해줬죠. 그러고는 어디서 포장해 온 건지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같이 지내야 하는 룸메이트였기에 통성명을 하게 되었는데 동양인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중국인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고 저는 처음부터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사는 공간이니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죠. 제가 말을 꺼내자 화가 난 것인지 다짜고짜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불평불만할 거면 기숙사로 오지 말고 따로 혼자 방을 잡고 살면 되지 왜 기숙사에 온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기숙사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할 테니 더럽게만 사용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청소를 했지만 제 인내심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는 건 그때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쓰레기들이 방 안에 굴러다니고
무엇보다 이 중국인은 도대체 언제 씻는 건지 씻는 것을 볼 수도 없었으며 항상 음식을 방 안에서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는 학교 측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미리 사진을 찍어 증거를 만들어놔서 중국인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가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욕을 하며 최악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지옥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중국인이 떠났다는 거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며칠 뒤에 또 다른 동양인이 제 방에 룸메이트로 왔다는 것에 좌절을 하게 되었죠. 그 동양인 친구는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 동양인 또한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중국인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룸메이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아시아 나라에서 온 친구들인데 이렇게나 상반되게 다를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새롭게 온 친구는 한국에서 온 규리라는 친구였는데요. 규리가 룸메이트로 처음 온 그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자 좋은 냄새와 함께 광이 나는 듯한 바닥들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제 방이 아닌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정도니까요. 알고 보니 제가 수업을 간 사이에 규리라는 친구가 청소를 한 거였죠. 화장실에는 물때가 너무 많아 제가 청소를 해놨어도 군데군데 더러웠는데 규리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청소를 한 것인지 호텔 화장실처럼 청소를 해놨어요. 잠시 후 규리가 방에 들어오고 제 물건은 건들지 않고 청소했다며 웃으며 말을 건네왔어요. 그 이후로 규리의 행동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규리는 어찌나 깔끔한지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양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샤워도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씻는 것에 강박증이라도 걸린 듯 아무리 피곤한 날이 있어도 샤워를 하지 않고 자는 것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 샤워를 자주 하는 편이고 양치 또한 하루 한 번씩은 꼭 하기 때문에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규리를 보면 제가 마치 그 중국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살면서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깨끗함은 물론이고 항상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보통은 옷을 한 번만 입고 세탁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규리는 한 번 입었던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습니다. 세탁 또한 속옷과 옷을 구분해 빨래를 하고 옷의 색깔별로 구분해 세탁을 하곤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규리와 음식을 포장해 와서 같이 먹었을 때인데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플라스틱 용기를 설거지를 하더군요.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전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죠.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영향과 자원 낭비 등등 문제점들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쯤은 귀찮아서 설거지를 내일 한다거나 미룰 만도 한데 규리는 단 한 번도 미루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늦장 부리는 법이 없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바로 기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자신이 자고 일어났던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곧바로 씻으러 들어가죠. 이 루틴은 저와 같이 생활했을 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규리를 보며 내가 깨끗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규리를 닮고 싶은 마음에 규리가 하는 행동들을 전부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샤워를 하고 음식을 먹고는 양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규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일어나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씻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피부가 좋아졌다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났고 살이 점점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주위에서 달라진 변화를 말해주니 이를 악물고 따라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저를 놀랍도록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외모가 달라지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자 제 성격마저 달라졌으니까요.
제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부러워하곤 해요. 저는 규리의 행동을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죠. 지금은 규리와 같은 방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저는 규리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방학에 집에 가서 달라진 모습을 본 부모님 또한 많이 놀라곤 해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규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일지 무척이나 궁금해졌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변화시켜준 규리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